고성호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광화문 국민혁명 집회 영상을 보고 왔습니다. 뭘 보셨습니까? 뭘 느끼셨습니까? 우리 자유우파 대단하다. 저 영상은 보면 볼수록 정말 자유우파가 대단하다고 하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감탄하게 만드는 영상입니다. 힘이 나죠. 그런데 좌파들의 집회하고 비교하면 뚜렷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유니폼이 없어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집회는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저지하기 위해서 시작됐고, 몇몇의 자유파 지도자들이 먼저 시작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야말로 흐르는 강물처럼 또 작은 실개천들이 모이고 모여서 도도한 한강을 만들듯이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많은 자유파 지도자들의 노력으로 부분적으로 조직되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통일되어 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자유파의 주류는 여전히 생업에 종사하시는, 일상에 종사하시는 자유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라도 나가야지 해서 나오고 계시는 그런 집회입니다. 이것은 저 종북 주사파들이 유니폼 갖춰 입고 통일된 구호 가지고 마치 공산당 군대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집회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수천 년의 인류 역사에서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수많은 군대들이 출현했다 사라졌지만 이런 전쟁 처음입니다. 이런 대중도 처음이에요. 우리 자유파의 이 집회는 자발성을 핵심으로 합니다. 여기 누가 나오란다고 나온 국민이 있습니까? 누가 돈 준다고 나온 국민이 있습니까? 안 나오면 혼난다고 해서 억지로 나온 국민이 있습니까? 100만 명이 모이든 10만 명이 모이든 300만 명이 모이든 그 한 분 한 분이 나라도 나서지 않으면 나라가 무너지겠다고 하는 그 실존적 결단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명이 모이든 100만 명이 모이든 300만 명이 모이든 사고 한 번은 안 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모이나? 왜 이렇게 모이나? 우리 자유파 국민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모여서 소리치는 것밖에 없어서 그래요. 모여서 국민의 소리를 외치는 것밖에는 다르리 할 방법이 없어서, 할 수단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모여서 민주당 당사로 쳐들어가서 저 이재명이하고 민주당 그 쓰레기 같은 국회의원들을 다 끄집어내다가 광화문 광장에 줄 세워놓고 두들겨 패려고 지금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에요. 헌법재판소 앞에 모여도 헌법재판소 정문 열고 들어가서 헌법재판관들 끌어내다가 협박하겠다고 모이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어제 서울 중앙지법 앞에 모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철문 열고 들어가서 체포적부심
심리하는 판사 끌고 와가지고 협박하고 뚫겨 패려고 모였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은 서울구치소 앞을 갑니다. 모여서 구치소 담장 무너뜨리고 갇혀있는 대통령 구출하려고 모이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럼 왜 이렇게 모이는가? 모여서 우리의 생각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언뜻 봐서는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 민주주의는 숫자의 싸움이니까.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도 결국은 숫자의 싸움이에요. 머릿수 하나라도 더 많은 쪽이 이기는 겁니다. 국회도 마찬가지고. 이걸 사기치고 가짜로 만들었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민주주의의 가장 위험한 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광화문에 모이고 한남동에 모이고 구치소 앞에 모이는 것은 바로 우리 자유파 국민들, 이렇게 많은 자유파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탄핵 반대, 탄핵 저지를 외치고 그 외침이 대통령한테도 들리게 하고 헌법재판관들한테도 들리게 하고 언론 기자들한테도 들리게 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들리게 하고 전 세계에 들리게 하기 위해서 모여서 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무정형의 자발적 자유파 집회가 6년 이상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이건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정치 여론전입니다. 우리가 지금 종북주사파와 전쟁하고 있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어떤 전쟁이냐? 총칼을 들고 시가전 벌이는 전쟁이냐? 아닙니다. 더 많이 모여서 우리의 주장을 더 크게 외치는 정치 여론전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폭력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은 안 되는 거예요. 여론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폭력 쓰면 안 되고 불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는 자유파 유튜브 빼놓고는 모든 언론을 다 저쪽 종북주사파들한테 뺏긴 상태예요. 작은 불법도 침소봉대대에서 엄청난 불법 집단으로 매도당할 상황이고 작은 폭력도 완전히 폭도로 매도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그야말로 실존적 결단과 성숙한 정치의식으로 지난 6년 이상 여러 수천 번의 집회를 해왔지만 단 한 번도 우리 자유파가 폭도로 매도되지도 않았고 불법 집단으로 매도되지도 않았어요. 평화적 방법과 적법한 절차를 우리가 준수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직된 군대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한 분 한 분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전 세계에서 내가 안 나가면 나라가 무너질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실존적 결단을 가지고 달려와서 한 명이 1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수십만 명이 되고 100만 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무정형의 이 집회를 우리는 처음 겪어요. 직업적 시위꾼들, 저 종북주사파들, 더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걸 우리 자유우파가 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없었던 정치 여론전이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전쟁을 우리가 6년째 지금 전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까지 통용됐던 법칙은 다 소용이 없어요. 제가 오늘 고성 칼럼을 통해서 바로 그 전혀 새로운 전쟁, 전혀 새로운 정치 여론전을 하고 있는 자유파 국민들과 이 전쟁을 이끌고 있는 자유파 지도자들한테 다음에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지금 자유파는 몇 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만 명이 100만 명이 300만 명이 모이든 다 그 집회에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자유파 시민의 개인적 결단에 의해서 모인 것이므로 누구도 누구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비난해서는 안 된다.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집회가 진행돼야 합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공격하기 시작하면 바로 좌파로 전락하는 겁니다. 공산당은 저 이재명 종북주사파 집단은 어떤 차이도 인정하지 않아요. 학살합니다. 숙청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일사불란해 보이지만 저거야말로 참으로 취약한 집단이에요. 우리는 자유로운 시민의 실존적 결단으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향해서 모였기 때문에 강한 겁니다. 언뜻 봐서는 무질서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질서가 있는 거예요. 수백만 명이 모여도 작은 불상사 하나가 나지 않을 정도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성숙한 정치의식이 살아있는 거예요. 따라서 제가 제안하는 첫 번째는 이 자유로운 시민들의 실존적 결단을 서로 존중해야 한다. 비난하지 말자, 서로. 다르다고 해서 비난하지 말자. 이거를 우리 자유파 집회의 대원칙으로 세워야 합니다. 비난하지 말자. 둘째, 전장터가 여러 군데로 지금 나눠지고 있는 상황이라 때로는 서울 서부지법 앞이 중요해 하고 글로 달려가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은 대통령 갇혀있는 구치소 앞으로 가야 돼 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결국은 탄핵의 키를 갖고 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중요하니까 헌재 앞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당장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그것이 발부될 경우에 서울 서부지법이거나 아니면 서울중앙지법 앞이 중요해 라고 생각하고 글로 달려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쪽이 어느 쪽보다 더 중요하다고 논쟁할 여유가 없고 이유가 없어요. 각자 생각하시는 대로 가면 돼요. 다만 이것이 종북주사파와 싸우는 자유파의 정치 여론전이라고 하는 그 성격은 분명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체가 다 모여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자유파 전체가 모이면 어느 정도의 어마어마한 힘이 되는지를 저 종북주사파들한테 보여주고 헌법재판관들한테 보여주고 완전히 좌편향된 기성 언론들한테 보여줘야 되고 전 세계에 보여줘야 돼요. 그걸 보여주는 장이 광화문입니다. 매주 토요일 1시 광화문입니다. 어디에서 투쟁을 하시든
걸을 수 있는 사람이면 모두 다 토요일 1시에는 광화문으로 나오셔야 돼요. 거기서 서로를 확인하고 우리 자유우파의 힘을 확인하고 그 힘을 받아서 다시 헌법재판소 앞으로, 구치소 앞으로, 서울지법 앞으로, 중앙지법 앞으로 또 각각 지방에서 그렇게 다시 싸움을 해나가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자유우파 전체가 모여서 힘을 보여주고 서로를 확인하는 그 장이 광화문입니다. 토요일 1시에는 광화문으로 모입시다. 이게 저는 두 번째 원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느 집회를 가시든 좋아요. 광화문을 가시든 구치소 앞을 가시든 헌법재판소 앞을 가시든 집회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정치 여론전에 참여하는 병사들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지휘관이다, 장군이다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자임하지 마십시오. 저도 현장에 나가면 일개 병졸로 나가는 겁니다. 저는 집회의 지도자가 아니에요. 제가 광화문을 나가면 광화문에 모이는 100만, 200만, 300만 자유우파 여러 시민 중에 한 사람으로 나가는 것이고 사병의 자격으로 나가는 거예요. 누군가 지휘해야 되는 사람이 있지 않냐? 그 지휘해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집회를 진행하는 사람이 지휘자입니다. 집회를 진행하는 사람이 지휘자예요. 광화문 집회를 정광훈 목사님과 손상대 대표가 지휘하면 그분들이 광화문 집회의 지휘자인 거예요. 한남동 대첩을 신혜식 대표가 지휘하면 그 집회를 지휘하면 그 신혜식 대표가 지휘자인 거예요. 제가 괜히 겸손 떨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광화문에 나가서 정광훈 목사님을 만날 수 있어요. 손상대 대표를 만날 수 있어요. 한남 대첩 현장에서 신혜식 대표랑 만날 수 있어요. 안 만납니다. 왜? 그냥 인사를 드리지만 안 만나요. 왜? 저는 병 중에 사병 중에 하나로 거기에 참전했을 뿐이니까. 광화문 전쟁의 지휘자는 정광훈 목사님이고 손상대 대표니까. 한남 대첩의 지휘자는 신혜식 대표니까. 제가 20대부터 수많은 시위와 집회와 데모와 민주화 투쟁을 경험해 왔는데 수많은 정치 투쟁을 해왔는데 전들 할 말이 없겠어요? 현장에 나가보면 허술한 점, 부족한 점 한두 개가 눈에 띄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것을 현장에 지휘하는 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면 여러 졸병 중에 하나로 나가는 거예요. 그 지휘부를 믿고 그 투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연단에 서서 연설한다고 해서 지도자가 아니에요. 연사일 뿐이지. 그 집회의 지도자는 누구냐? 그 집회를 진행하는 사람이에요. 연단에 누구를 올릴지 말지를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연단을 여기다 세울지 저기다 세울지를 결정하는 사람이 지휘자라고요.
나이가 많다고, 경험이 많다고, 또는 저같이 뭐 구독자 숫자가 많다고, 그런 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혼란만 부추길 뿐입니다. 지금껏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나라에서도 벌어지지 않았던 초유의 이 무정형의 정치 여론전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거 해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다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또 다들 자발적 결단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자유파 시민들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의견 개진으로 끝내야 됩니다. 비난하면 안 돼요. 싸움하면 안 돼요. 고집 부리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세 개의 전선, 그 중에 두 개의 전선이 확고하게 구축되어서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감당할 법적 투쟁 전선이에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명 총장이 가담한 변호인단은 최강 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 투쟁에 있어서 최고 선수들이 모였다고 생각해요. 또 이런 무정형의 초유의 집회를 정강원 목사님만큼 잘 조직하고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지금껏 있었습니까? 앞으로도 나올까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법률 투쟁 전선, 정광훈 목사님이 이끄는 이 대중전선, 대중투쟁 전선, 이 두 개가 합쳐서 정치 여론전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저는 환상의 드림팀이 지금 종북 주사파들과 투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선에 균열을 내는, 이 전선에 분열을 가져오는 어떠한 행동도 여러분들 스스로 자제하세요. 댓글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들을 주세요. 또 샵 3333-3010으로도 정말 소중한 여러분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들이 저한테 옵니다. 제가 다 전달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정광훈 목사님한테도 전달하고, 때로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한테도 전달하고, 때로는 신혜식 대표한테도 전달하고, 필요하면 다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서서 내가 지도자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판단은 지휘부의 몫이에요. 일단 결정되면 닥치고 따르는 것이 전사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내부의 분열이고 적입니다. 그걸 노려서 종북 주사파들이 수많은 이간질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당장 오늘 고성구TV 댓글창에도 얼마나 엉터리 같은 이 종북 주사파들의 댓글 작업이 있었습니까? 여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대통령을 믿고 정광훈 목사님과 자유파 지도자들을 믿고 우리 자유파 국민들 스스로의 힘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가 돼서 나갑시다. 그래야 이 초유의 무정형의 대중적 여론 심리전, 정치 여론전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웃을 수 있어요. 지난 며칠 동안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자진 출석 과정을 비롯해서 자유파 진영 내에서 또 유튜브 생방송 댓글창을 통해서 이런저런
주장들이 엇갈리고 그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제가 잘 압니다. 이제 중단합시다. 그만둡시다. 그런데 흔들리기에는 지금 우리 정세가 너무나 긴박하고 절박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선택은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자발적 실존적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차이가 있더라도 절대 서로 비난하지 말자. 분열이 바로 공멸이다. 절대 비난하지 말자. 속이 터져나가도 꾹꾹 눌러 참자. 언제까지? 대통령 복귀시키고 다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킬 때까지는 복장이 터져나가도 속이 썩어나가도 눌러 참자. 둘째, 일주일에 한 번 광화문 1시 집회는 모든 자유파가 총동원해서 자유파가 대한민국의 주류고 다수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자. 셋째, 광화문 집회든 구치소 앞에 집회든 공수처 앞에 집회든 집회의 지도자는 집회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연단에 올라간다고 지도자도 아니고 유튜브 갖고 카메라 갖고 다닌다고 지도자도 아니다. 나이가 많다고 경험이 많다고 지도자라고 자임해서도 안 된다. 그 집회를 운영하는 사람이 지도자다. 그 지도자들의 말에 무조건 따르자. 이래야 무정형에 조직되지 않은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승리를 하나 거뒀다고 하면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 52, 영남권 국민조사 63이라는 대통령 지지율을 얘기했어요.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이 승리를 발판으로 한 걸음 더 나갑시다. 내일 1시 광화문에 총집결해서 자유파의 힘을 다시 한번 제대로 보여줍시다. 네, 저는 오늘 1시부터 의왕에 있는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가서 여러분과 함께 찐빵도 나누고 투쟁 현장 취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12시부터 광화문에서 고성구TV 텐트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가 돼서 승리의 길로 나갑시다.